안녕하세요. 2021년 4월 12일. 비가 오는 지금 이제 초저녁이죠. 예, 오후 5시 39분인데요. 간단하게 한번 월요일 마감 후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뭐 이 종목들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금융이라는 거를 이제 접하게 되죠. 그 주식 투자 역시도 이제 금융 상품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제 이 금융에 대해서 얘기할 때 물론 이제 월가나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서구권은 좀 먼저 발달했으니까 좀 금융에 앞서 있죠. 그런데 그 앞서 있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죠. 예. 근데 이제 금융을 바라보는 시점이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이제 느끼는 거는 TV나 아니면 뭐 광고 또 은행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뭔가 이 선진화된 이 체계화된 뭔가 그러한 시스템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금융이. 그래갖고 사람들이 많이 좀 이렇게 전문가의 말도 많이 좀 이렇게 좀 속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좀 겉으로 봤을 때 좀 멋있어 보이죠. 깔끔하고. 영업 조직은 이렇게 좀 깔끔하게 뭔가 남들한테 좀 좋게 보여야지 되죠. 좋게 보여야 되죠, 사실. 근데 이제 이 금융이라는 거는 엄밀히 따지면은 어떻게 보면 약간 사기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기와 이 합리성이라는 이 그러니까 뭔가 딱 봤을 때 이렇게 합리적이다. 이러한 그 두 가지 성격을 같이 갖고 있어서요. 뭐랄까,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뭐 갑자기 금융사기가 됐다고 해갖고 누가 돈 갖고 튀었다고 그러면 다 못 받을 수도 있고 막 그런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도 약관이나 그 계약 그 뭔가 그런 계약서 같은 그런 내용을 들여다보면 나중에 허점이 많아서 돈을 못 받는 경우도 생기고 그렇죠. 그래서 은행이나 이런 데 가서 뭘 하게 되면 펀드니문이 다 될 것 같지만 사실은 못 받는 경우도 많고 또 뭐 우리가 그 사모펀드 사건도 지금 보면 뭐 아시겠지만 그, 이 그 정치권에 있는 그 권력자까지 포함돼서 재계에 있는 또 아니면 금융기관 또는 금융 그런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까지 합작을 해서 뭔가 비리를 저지르면 예, 그 투자자인 그 개인들은 이자 조금 더 먹으려고 그러다가 이제 수익을 좀 더 보려다가 쫄딱 망하는 거죠. 예, 사기를 치는 거죠. 그 사기를 치고 또 사기범도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뭐 오래 살지도 않고 뭐 처벌도 그렇게 약하죠 생각보다. 또 안 받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 우리가 이러면서 이제 그렇다면 미국 같은 데는 막 우리가 봤을 때 뭐 월간이 뭐 엄청난 것 같잖아요. 막 사람들이 뭘 하는 것 같고 뭐 막 뭘 적어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딜러들이 큰 거래소 같은 데서.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인플레이션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그 용어를 미국의 월가에서는 이제 근원 인플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자기네들이 만들어내요. 그게 근원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만들어냈는데 우리나라도 어쩔 때 뉴스나 언론기관 또는 국가기관에서 이 근원 인플레이션이 안 올랐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근원 인플레이션은 뭘 의미하냐면요. 인플레이션이면 뭐 물가가 오르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오르고 뭐 주택가격도 오르고 막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 이 근원 인플레이션은 그러니까 생필품, 특히 식료품 있죠. 이런 생필품 가격하고 그 다음에 뭐야 주택 가격을 제외한 인플레이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이 월가에서 꽁수로 만들어낸 거죠. 이런 것까지 다 넣어버리면 인플레이션이 바로바로 반영돼서 인플레이션이 지금도 막 뭐 우리 느끼는 팥값이나 뭐 하여튼 마트 가면은 뭐 달걀값부터 엄청 올랐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 인플레이션으로 안 보고
근원 인플레이션이다 해서 이걸로 보게 된다면, 아직도 인플레이션이 안 오른 거예요. 그게 조금만 오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생필품이나 식료품 또는 주택 가격을 제외해버리니까 실적으로 이런 게 다 오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자산이 올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걸 이런 근원적인 걸 빼버린 게 근원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그런데 월가에서는 이게 지표다. 그래서 이거를 내세워서 인플레이션이 없다. 이렇게 이제 구라를 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근원 인플레이션이라는 것 같은 개념을 모르고 누군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고 애널리스트나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걸 잘못 들으면은 그냥 깜빡 속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말을 만든 것 자체도 이 월가라는 데는 어떻게 월가도 계속 지네들끼리 사기치고 폰지 사기니 이런 걸 해서 한번 그냥 시스템이 망가져보고 막 모기지론도 그런 거 문제도 자기네가 부실 채권을 막 계속 파생을 해갖고 그러니까 돈을 먹으려고 그러다 보면 자기네들도 결국 이런 큰 대형 사고를 터뜨리는 거죠. 요번에 이제 비왕이라고 한국계 이 사람도 투자가죠. 운영사라고 그래야 되겠죠. 이 사람 같은 경우도 그런 거 아니에요. 은행마다, 투자은행마다 해가지고 자기 원금의 15배까지 막 레버리지를 쓰니까 먼저 한 은행에서 너 이거 더 떨어지는데 이거 갚지 않으면 너 그러니까 반대 매매 나간다 그랬는데 못 갚겠다 그러니까 그냥 반대 매매로 훅 날려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랑이 지금도 아직까지도 비랑이 얼마의 그러한 뭔가 부실이 숨겨져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또 파생을 해서 했는지도 정확히 모르죠. 근데 사실은 금융시장에 이런 비랑 같은 사람이 미국에도 은근히 많이 숨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사실은 믿는 척을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미국도 조금은 이렇게 냉정하게 본인이 나름대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잘 방어를 하겠지만 어느 바운다리가 넘어가면 얘네들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어차피 금리 인상이나 페이퍼링이라는 페이퍼링을 해야 되겠죠. 출구 전략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 페이퍼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근원 인플레이션은 안 올랐다고 구라치면서 이런 거를 미루는 그런 경향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기예요, 사기.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미국 경제를 따라가지만 미국에서 또 투자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미국도 불안하다 이거지. 물론 중국은 지금 벌써 페이퍼링 같은 성격으로 해서 지금 부도 날 때는 부도를 내고 해서 막 주가도 좀 안 좋죠. 예. 상해 지수나 이런 거 보면 지수가 안 좋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거기는 벌써 시작된 것 같아요, 느낌이. 근데 본격적인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언젠간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비랑 같은 사람들이 비랑도 이게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도 모르고 그냥 어떻게 슬그머쩍 넘어가는데 어쨌든 이 정도는 막을 체력이 되겠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 불안해 한다는 거죠. 누군가 이런 제2, 제3의 비랑인데 투자은행에서 이런 짓거리를 또 하는 데가 이 주식 상승기를 맞아서 나온다면 또 그냥 한 방에 또 대형 폭탄이 터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시스템적으로 감시를 해야 되는데 미국도 역시 사기꾼들이 많다는 거지. 그렇죠. 그건 어디나 이런 돈이 모이는데 사기꾼이 있으니까요. 겉으로는 엄청난 투자가 아니고 투자은행이 하지만 뭔가 레버리지나 이런 걸 막 엄청나게 리스크를 안고 막 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도 잠깐 얘기를 한다는 게 좀 길어지긴 했는데요. 시장에 대해서 이런 자기 나름대로 주관을 갖고 경계심을 늦추면 안 됩니다. 어쨌든 지금 주택시장부터 그렇고 또 주택시장도 좀 문제가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주식시장에 몰렸던 돈들이 비트코인 쪽으로 좀 어느 정도 일부분 수급이 빠졌죠. 비트코인, 암호화폐 이런 거 그런 거죠.
근데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비트코인은 레버리지가 막 50배 뭐 이렇게 막 쓰죠. 예, 그래서 뭐 몇백만 원으로 몇 억의 효과 이상을 낼 수가 있죠. 뭐 50배도 쓸 수 있고 30배도 쓰고 25배도 쓰고 그러는데 대체로 막 뭐 한번 질르는 거 해갖고 보니까 25배 막 50배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비트코인 시장이 있는데 비트코인은 만약에 폭락이 나온다. 그러니까 빅쇼트가 나왔다고 칩시다. 빅쇼트. 폭락이 나왔어요. 뭔가 수급이든 누가 지금 차익을 할 만한 시기가 되긴 했겠죠. 그래서 빅쇼트가 나왔다 하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반대 매매가 딱 하루면은 끝나죠. 하루, 1일. 그냥 한 방에 만약에 내가 한 50배를 썼는데 50배를 레버리지를 썼다고 치면은 몇 프로만 나와도 한 50배니까 한 2, 3%만 빠져도 반대 매매 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루면 끝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좋아 작게 한 25배, 10배 쳤다고 쳐도 10%만 빠져도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겠죠. 그 증거금을 못 넣는다면. 그래서 하루짜리예요. 빅쇼트 하루에 엄청 폭락하는 날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를 버텨야 된다는 거죠. 이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를 그 100% 갖고 이렇게 자기 돈만 갖고 그 레버리지 안 이용하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죠. 예. 하여튼 비트코인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문제가 많죠. 지금 그래서 돈도 인출이 안 되는 코인도 있잖아요. 돈은 들어가서 거래는 할 수 있는데, 돈을 찾으려니까 며칠 있다 준다, 몇 주 있다 준다. 그래서 돈이 안 나와요. 아니면 일부분만 나오는 거로. 지금 벌써 금이 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조만간 아마 이쪽에서 엄청난 이 사람들이 아마 아수라장이 될 확률이 높죠. 그 다음에 주식시장 그래도 이틀짜리죠, 이틀. 주식은 왜 이틀짜리죠? 만약에 주식에서 하한가가 엄청 많이 나오는 날이 나왔다 칩시다. 빅쇼트가 나와서. 그러면 주식 같은 경우는 하한가가 30%죠. 30% 나오면은 대체로 신용금고나 이런 저축은행 그런 담보를 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물량은 나오겠죠. 예, 그럼 그 다음날 또 만약에 20% 정도가 20% 이상 빠졌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한 50%죠. 예, 그러면 이제 증권사 그 신용거래까지 싹 빠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물론 대형주 중에서는 어느 정도 버틸 수가 있겠지만 중소형주나 대형주 중에서 좀 후질구리한 주식들은 빅쇼트로 해서 한 이틀만 거의 하한가 이틀 비슷하게 때려버리면 웬만한 그러니까 신용들부터 다 털리는 거예요. 반대 매매가 다 나온다는 거죠.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오랜 기간 빅쇼트가 진행될 것 같지만 처음에 빅쇼트는 짧고 강하게 와요. 그러다 다시 상승했다가 또 다시 떨어지고 이런 식이거든요. 계속. 근데 이럴 경우 비트코인은 하루면 끝나고요. 하루 암호화폐. 그리고 이 주식 같은 경우 이틀이면 끝나는 거예요. 이틀. 옛날에 모기지 사태 그럴 때도 하한가 거의 다 가고 그리고 그 다음날도 그 정도 가고 그랬거든요. 물론 그때 15%인가 그랬죠. 그래도 한 이틀, 3일까지 간 주식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예를 들었을 때 지금 현재는 이틀이면은, 이거는 정리가 싹 된다. 신용. 그렇죠.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방어하는 주식들은 십몇 프로 선에서 잡고 또 그렇게 빠지겠지만, 어쨌든 이렇다는 거죠. 물론 빠졌다가 다시 올랐다가 다시 빠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건 단기적인 거니까.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염두를 해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가 안 오겠지만 하반기에 공매도 시작되죠. 9월달 유예 면제 끝나죠. 그 다음에 지금 IPO 있죠. IPO 기업 공개가 지금 엄청나게 해야 되죠. 이게 뭐죠? 이게 끝물을 알리는 거죠. 이제 전환사채 발행이 끝나고 이제 IPO 유동성이 좀 있고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동안 기술 상장이나 이런 거 못했던 바이오 회사나 이런 애들이 지금 계속 상장을 한다고요. 그래서 지금 나도 한 종목 오늘 얘기할 텐데, 예, 그래갖고 지금 이 IPO가 마지막에 그 폭죽을 터뜨릴 것 같아. IPO를 지금 대어들이 계속 나오죠.
뭐 오르비텍도 관련돼 있는 거죠. 그런 게 지금 거의 이제 올해 상반기에서부터 올해 어쨌든 뭐 하반기쯤이면 끝나겠죠. 그 안에 끝나겠죠. 물론 어쨌든 그러다가 만약에 이렇게 주가가 한번 흔들려서 폭락한다면 상장이 취소되는 경우도 많아요. 항상 그랬어요. 예, 그래서 상장이 지금은 주시장이 안 좋다고 취소를 하게 되죠. 결국 진행을 하는 거야. 뭐 지네들 꼴리는 대로 하는 건데 하다가 야 지금 해봤자 이거 본전도 못 차리겠다 싶어갖고 몇 번 그런 적이 있죠. 항상. 예, 시장은 그렇게 돌고 돈다는 겁니다. 예, 하여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약간씩은 좀 자신의 포트와 현금화 비중도 조금씩은 생각을 하시면서 뭔가 여러 가지 생각을 조금씩 하시기 바랍니다. 이 장이 지금 내일이나 모레쯤은 조금 많이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수급이 조금씩 이제 뭔가 좀 분위기는 좀 안 좋아요. 예, 이렇게 못 오르고 이렇게 보합 근처에서 오르거나 또 코스피가 고점을 뭐 1000포인트인가 얼마 찍죠? 예, 그러면 이제 조금은 좀 쉬어가야죠. 그래서 조정이 한 하루 이틀 사이에 좀 크게 올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종목들 간단히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그린 케미칼을 얘기할게요. 그때 한번 뭐 그 용루 주식인가 거기서 보니까 이거 뭐 500만 원 한 달에 내는 사람들이 지금 들어가 있다고 그러는데 주식이 조금씩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급상승을 했어요. 4배 정도 올라왔는데 또 가려고 그러네. 근데 한번 이게 뭐 이 회사의 특징이 뭐냐면은 뭐 유기화학약품이나 뭐 화학제품 판매가 하는데 배당도 많이 주고 그리고 또 대주주 지분율이 60 몇 프로예요.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제 무중 가능성, 무중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무중. 조금 주식을 좀 늘려서 거래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무중은 저 호재죠, 호재. 그리고 또 이게 그린 뉴딜 테마인데 그 그린 뉴딜 테마 중에서 이 탄소 배출권 관련 회사예요. 탄소 배출권. 그래서 탄소 배출권 회사라서 이 탄소 배출권하고 탄소 중립 요거에 관련된 그 회사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이제 CCU 기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CCU 기술. CCU 기술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 약간의 이벤트가 있어요. 21일 날, 2일이군요. 22일 날, 그 기후 정상회의가 있어요.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기후 정상회의를 하거든요. 이때 이제 탄소 배출권에 대한 뭔가 이런 협의 같은 게 되나 봐요. 그래서 이때 시세를 한번 줄 것 같습니다. 요 이벤트가 있어요, 단기적으로. 22일 날. 그래서 CCU 관련된 요 탄소 배출권, 요거 관련된 뭔가가 있을 것 같아서 얘가 그때까지 계속 오르다가 그날 뭔가 나오면은 그날 이렇게 쭉 올렸다 빼고 뭐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상승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21일이나 22일 전에 팔거나 뭐 기사 나올 때 팔거나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시세가 나올 것 같습니다. 차트를 한번 볼까요? 차트를 보시면 이게 이제 일봉상에는 지금 이렇게 뭔가 이제 어느 정도 갈 것 같죠? 예, 어느 정도 갈 것 같아요. 예, 가다가 이제 그러겠죠. 앞으로 그래도 뭐 적어도 한 7거래일? 한 7, 8거래일 남았죠. 예, 그러니까 이 구간이 나올 것 같아요, 확실히. 예. 그런데 지금도 이 주식은 좀 많이 올라 있어요. 월봉을 보시면 엄청 많이 올라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하고 이제 요번에 이런 배출권에 의해서 요것만 넘어가 주면은 한 요 구간 정도 먹을 수 있겠죠. 요 구간. 예, 요 구간 정도를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먹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이 구간이 거의 확실치 된다 생각해서 지금 이제 그 추천이 들어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추천할 때는 이렇게 좀 재료도 오픈돼 있고 시세를 주는 주식을 추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돼서 이번 달에 이렇게 쭉 올려주면 좋죠. 다음 달까지 가려나? 근데 이번 달까지 먹는 게 제대로겠죠. 예, 그래서 네, 수익이 좀 많이 나나 봅니다. 예, 그린 케미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오팩트를 보죠. 지금 같은 경우는 네오팩트를 사야 되지 않나요?
네오팩트도 이벤트가 있는 것 같죠. 예, 이벤트가 이번 달에 있죠. 예, 그래서 아마 한 어느 선까지는 이렇게 한번 가줄 것 같아요. 바닥에서 이렇게 꿀렁거리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막 여기까지 가고 그러진 못할 거고 요번에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정도를 먹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구간. 그래서 한 4,000원 정도 바라보면 될 것 같은데요. 예, 그 정도 시세가 나올 뭐가 있어요. 그 전자약 관련돼서 4월 달에 뭔가 국가에서 그런 지원 사업의 얘기가 있었으니까 그런 거라든가 뭐 아니면 그런 저 치료제들이 이제 우울증 관련된 그런 전자파 그런 치료 뇌질환 그런 거기 때문에 뭔가 좀 테마가 올 수도 있겠죠. 네오팩트가 이 구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구간. 이런 건 확실히 먹을 수 있으니까 먹어주는 것도 좋겠죠. 네오팩트였습니다. 잘 판단해 보세요. 네, 오르비텍 한번 볼까요? 오늘도 양봉을 내긴 했는데요. 애매한 모양이죠. 어쨌든 도지가 나왔습니다. 도지가. 그 음봉 도지가 아니라 양봉 도지라서 굳이 뭐 여기까지 이렇게 찍으러 안 가고 물론 찍으러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찍으러 안 가고 그냥 이제 여기서 이렇게 턴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예, 오르비텍이었습니다. 네, 미래 ING 같은 경우는 차트는 기막히게 그리네요. 여기서도 다시 도지가 나왔죠. 그리고 또 주봉 볼까요? 주봉을 봐도 주봉상에도 이 도지가 나왔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위로 빼올릴 것 같지 않으세요? 네, 그리고 이번 주 어디까지 가나 봅시다. 네, 미래 ING였습니다. 네, 대성헬텍 같은 경우는 현대모비스인가요? 네, 현대모비스에서 인수할 확률이 높죠. 자율주행 관련돼서 이제 특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도 먹어줘야죠. 예, 조만간 좀씩 들어가 줘야 되겠죠. 예, 조만간 들어가 줘야 되겠죠.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조정을 한번 이렇게 주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 되는데 안 갈 수도 있고요. 어쨌든 대성헬텍은 제 느낌엔 다음 달, 그러니까 요번 달 말쯤에는 최선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구간을 꼭 먹어야 됩니다. 예, 이 구간이 한 달은 나올 거예요. 대기업의 인수가 되니까요. 예? 그리고 이 대성헬텍은 어차피 매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국 스탁인가? 거기서 투자를 해서 이제 좀 잘 이렇게 샷뛰고 포뛰고 해갖고 팔아먹으려고 그랬던 거기 때문에 팔아야 돼요. 네, 요번에 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대성헬텍이었습니다. 네, SP 시스템스입니다. 공장 자동화 관련주죠. 예, 전망도 있고요. 그리고 차트 한번 보면 제가 요때 얘기했듯이 이렇게 이제 쌍봉하고 여기서 이격을 벌려놓고 이제 여기 5일선에 올려놨죠. 이제 뭔가 이제 이러다가 쭉 간다는 거죠. 요번에 가면은 이거 다 뚫면서 어느 정도 고가까지 간다는 거죠. 예, 그리고 차세대 2차 전지 관련된 폭파 방지 캡 있죠? 예, 그거를 또 하는 생산하려고 그러죠. 그 시제품이 나오려고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차트를 봤을 때 뭔가 그런 좋은 시그널이 있네요. 예, 이런 것도 이 구간을 먹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링크 제니시스도 역시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데요. 예, 이것도 역시 차트가 비슷하죠.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본 보시면은 똑같죠? 예, 이런 식으로 한번 시도줬다가 꾹 조정 줬다가 이제 다시 뭐 차올리죠. 예, 링크 제니시스도 조만간 또 한번 큰 시세가 한번 나와야 되겠죠. 이대로 죽을 수는 없습니다. 지수도 좋고요. 네, SNK 폴리텍입니다. 예, 자회사의 그러한 또 매출이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자회사 보유 평가액이 굉장히 크죠. 예, 얘도 한번 하려고 그러죠. 여기서 할 듯 하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조정 주면서 쌓아 올리고 있죠. 예, 그러면 이제 이거는 뚫겠죠. 예, 당연히 뚫을 겁니다. SNK 폴리텍, 예, 한번 원품 같은 주식이죠. 거래량이 없는 그 원품도 거래량이 엄청 없다가 한번 레벨업이 됐죠. 예, 그렇게 한번 주식이 레벨업이 될 것 같습니다. 예, SNK 폴리텍이었습니다. 네, 골든 센츄리입니다. 예, 중국 회사죠. 지금 회계를 조금 미뤄뒀죠. 그것 때문에 그런데 그것만 아니면은 이제 분명히 갈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그 회계에 대한 그거를 이제 아마 뭔가 이제 자신들이 그걸 제출함으로써 아마 그때가 이 달려가기 시작하는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요.
예, 그러면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럼 한 집회는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뭔가 작전을 짜는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딱 그 제출하면서 지금 연기를 했죠. 예,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매출로는 지금 집회 가 있어야 되죠. 예, 그런 뭔가 작전이나 뭔가를 짜는 것 같습니다. 예, 제 느낌은 그래요. 예, 골든 센츄리였습니다. 테라젠 이텍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이오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지금 모멘텀은 지금 제가 아까 초반에 얘기했듯이 이제 지금 IPO 자회사들을 그 IPO를 많이 지금 해서 그 차익으로 올라가는 주식들이 많죠. 근데 이제 테라젠에는 이제 테라젠 바이오가 있어요. 테라젠 바이오. 테라젠 바이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도 기술 상장을 하려고 그래요. 기술력이 좀 있으니까 바이오 회사니까. 그래서 기술 상장을 한다고 언론에 얘기를 했는데 조만간 일정이 나오지 않을까. 그럼 그 일정에 의해서 얘가 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차트 한번 보시면서 뭔가 그런 시그널들이 보이나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저는 그냥 뭐 제가 이렇게 지나다니다 찾은 건데 한번 보죠. 자, 일봉을 보시고, 자, 일봉, 주봉 보시고, 월봉 보시면, 지금 월봉을 보시면, 뭐 그렇게 어디 간 것도 없어요. 지금, 그렇죠? 이 정도 가격이면 들어올만 하죠. 예, 들어올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뭔가 꿈틀거리면, 어느 순간에 이제 이런 식으로 쌓아서 가겠죠. 만약에 상장을 한다면. 그게 지분법에 의해서 테라젠 이텍스가 엄청난 또 이제 상승을 하겠죠. 상장을 하게 된다면 테라젠 바이오가 그래서 그 시점만 보는 건데 지금 이 IPO 회사들을 좀 찾으려고 그러니까 주가들이 다 올라가 있어요. 지금 현재 반영이 돼 있다고. 그게 이 며칠 날부터 상장된다 이런 회사들은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데 이 테라젠 이텍스는 물론 그 회사가 엄청난 기술력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가가 아직 반영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노려볼 만합니다. 예. 한번 좀 이런 것도 하나씩 해봐야죠. 그냥 하나 구해봤어요. 예. 그냥 참고해 보십시오. 예. 잘 연구해보고 하실 분은 하시고 안 하실 분은 하지 마십시오. 네, SBI 인베스트먼트라는 이제 뭐 투자회사죠. 예. 근데 한번 차트를 보시면 오늘 이렇게 계속 상승하다가 오늘 딱 좋게 줬죠. 예, 주봉, 월봉을 보면 끝없이 상승했죠. 거의 뭐 650원? 예, 600원대, 600원, 700원대에서 엄청 상승했죠. 그리고 긴 장대 항구로 뽑았죠. 이런 주식은, 이런 주식은 이제 요번에 불꽃쇼가 나오면 시세가 끝났다. 시세가 끝났다. 이제 이런 주식들은 엄청 횡보해서 이렇게 막 갈 확률이 높아요. 이거 들어가면 여기 갇히면 이쯤에 갇히겠죠. 이쯤에 갇히면 재수 없으면은 물론 또 갈 수도 있겠지만 재수 없으면은 한 5년에서 10년 동안 본전을 못 찾을 수도 있겠죠. 이런 주식들이 나옵니다. 이런 주식들이 나와요. 이 회사가 나쁜 게 아니라 이제 시세 분출이 조만간 내일까지 가면 뭐 내일이나 모레까지 가면 끝날 것 같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거. 왜 이렇게 조심이라고 써놨죠? 조심해야 돼요. 이제. 네.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얘기했던 시공테크 같은 경우도 오늘 또 상승했죠. 일봉, 주봉, 월봉이죠. 네, 월봉인데 어, 조금 더 갈 수는 있겠어요. 좀 더 갈 확률은 있는데 더 이거 보자고 또 들어간다는 것도 좀 그렇네요. 이런 주식도 이런 주식을 들어가는 것보다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주식들을 들어가는 게 낫겠죠. 시공테크였습니다. 네, 잉크테크도 한번 볼까요? 역시 다시 추세를 차려서 가려고 그러죠. 예. 근데 이제 만약에 이틀 큰 조정이 온다면 또 이런 식으로 찍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애매한 구간에 든 거죠. 예. 그래도 어쨌든 뭐 어느 정도 선까지 갈 텐데 이제 이런 것도 슈팅 한 방, 뭐 30% 정도나 뭐 이 정도 이상 나오면 끝날 것 같아요. 30%에서 뭐 50% 정도면 이제 앞으로 끝납니다. 근데 그거 먹고 바로 팔아야지 또 거기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괜히 물릴 수가 있죠, 이런 거. 이제 네, 잉크테크였습니다. 네, KPTU가 그래도 계속 죽지 않고 뭔가 이게 그림을 그리네요. 일봉, 주봉, 월봉. 그렇죠?
일봉상에서 차트가 죽지가 않았어요. 아직까지 뭔가 이렇게 계속 1차 상승 후에 2차 상승을 할까요? 2차 상승을 할 수도 있겠죠.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더 상승할 여력이 있겠죠. KPTV였습니다. 네, 그럼 알루코를 한번 보죠. KPTU랑 같은 연관이 있는 회사인데요. 알루코 같은 경우는, 얘는, 희한하네. 얘는 갈 듯 말 듯 하면서 못 가죠. 2차 상승을 결국 자꾸 힘들어지네. 또 여기서 또 이렇게 라운딩을 그리려고 그러네. 아직 좀 시간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주봉을 봤을 때는 그래도 그나마 이제 이 밴더를 안 깨고 있기 때문에 다행인데, 이렇게 한번 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아무래도 업황이 좀 좋아졌으니까 과거의 부실을 털고요. 이 구간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일봉을 봤을 때는 또 이렇게 한번 이렇게 그린 다음에 또 가겠어요. 가도. 그래서 알루코는 아직은 좀 며칠은 더 관망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알루코였습니다. 네, 어쨌든 주가가 이제 달로 봤을 때 이제 요번 주 어쨌든 빠르면 내일 아니면 수요일 이후부터는 또 조정이 와야죠. 계속 오르기만 했으니까 이제 조정이 당연히 와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스케줄상 봤을 때도 이제 IPO까지 이제 다 어느 정도 하면은 IPO 끝물이나 중간쯤 됐을 때 주가가 출렁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잘 이렇게 판단을 해보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은 뭔가 자기 나름대로 전략을 짜서 너무 또 아까 같이 제가 얘기했던 뭐 그런 시공테크니 SBI 인베스트먼트니 뭐 이런 회사들처럼 시세 분출이 그래도 억개 이상 나온 거 그런 주식들은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뭐 하루에 그냥 샀다 하루에 팔 생각 아니면 가져가다가 이제 고층에 갇힙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는 차라리 초반에 얘기했던 어느 정도 바닥 지지하고 대가리 살짝 들려는 거 이런 거 위주로 하던가 아니면 나름대로 시세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그런 주식 위주로 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신규 주식 지금 잘못 들어가면 일봉상은 횡보지만 월봉을 보시면 엄청 오른 주식들이 많아요. 아까 봤던 어떤 주식이죠? 그 그린 케미칼 같은 경우도 그런 모습을 띠고 있죠. 좀 월봉으로 보면 많이 오른 상태죠. 그런 것처럼 조금 월봉을 보면서 조금 긴장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잘못 들어가면 고층에 갇혀서 5년에서 길게는 10년 동안 마이너스 인생이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손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려면 약간은 리스크 관리가, 이제는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 리스크. 주식은 오래 하면 할수록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 자꾸 위로만 뭔가 이렇게 먹을 생각을 하는데, 빠지는 거를 걱정해야 된다고. 들 빠지는 걸 사야 된다고, 들 빠지는 거. 그래야지만 살아남아서 오래 주식을 하고, 그래야지만 나중에 여우, 아니면 양아치가 돼서 주식시장에 살아남을 수 있다. 그리고 그래야지만 나중에 돈을 번다는 거죠. 항상 제가 여기서 요만큼 얘기한 거는 제 나름대로 좀 흔들리거나 이렇게 공부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뭐 불안하면 털으세요. 털으시라고 지금. 나한테 물어본다고 뭐 제가 뭐 다시 대답해줄 그런 건 없습니다. 저는 어쩌면 그 사람들이 털어줌으로써 그 종목에 들어가 있는 다른 이 방에 있는 사람들은 더 높은 곳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식은 그런 겁니다. 다 못 끌고 가요. 자기가 마음이 불안하고 폐잔병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거기서 그대로 그냥 탈락해야 돼. 그래야지 남은 사람들이라도 전진해서 고지를 향해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 데려가겠지. 뭐 저 사람이 날 리딩해주고 이런 생각은 버리시고 혼자서 이 어려운 주식판을 도박판을 이겨나가겠다는 그런 좀 신념을 갖고 하세요. 누구도 본인들의 계좌를 지켜주지는 않습니다. 어린애 같은 생각 하실 거면 정리하시고 저축을 하세요. 저축.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